안녕하십니까.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5월 9일 오후 5시 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손혜원 의원의 부친이죠. 고 손용우 씨에 대한 독립유공자 포상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두고 계속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제 TV조선이 단독 보도한 내용이 또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어제 보도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TV조선이 1986년도 국가보훈처가 작성한 손용우 씨에 대한 공적 조서 내용을 입수해서 보도했는데요.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제 TV 화면을 통해서 그 문서를 이렇게 보여줬는데, 거기 보면은 치안본부 재조회 결과 확인된 사항, 이런 표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대외주의, 그러니까 대외비로 해달라는 이런 빨간 글씨가 적혀 있었고요. 그러니까 손용우 씨의 과거 6번의 그 독립유공자 심사 탈락 이유는 그것이었죠. 독립유공자로서의 활동은 했지만 해방 이후에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탈락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선공산당 활동 에 대해서 본인은 부인을 하니까 이것을 당시 뭐 경찰서라든가 치안본부에 이 보훈처가 직접 사정기관에다가 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치안본부에서 조사한 결과를 국가보훈처에 보내줬겠죠. 그 내용을 지금 어제 입수해서 보여줬는데,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치안본부 재조회 결과 확인된 사항 이렇게 적혀 있고, 거기에는 손 씨가 괴뢰정보처 대남공작선을 타고 월북해 밀명을 받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손 씨가 6.25 당시 경기도 설악면 세포 조직책이었다. 또 손 씨의 여동생과 사촌 2명은 각각 여맹 그리고 자위대원으로 활동하다가 월북했다라는 이런 내용도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것을 치안본부가 확인해 준 거니까 이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경찰 그리고 어떤 사정 조직이 여러 루트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확인한 결과를 국가보훈처에 보낸 것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당시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 포상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포상을 거절한 것이었죠. 그것도 6번이나 거절했습니다. 자, 손용우 씨 과거 독립유공자 선정에서 6번 탈락했습니다. 각각 1982년, 86년, 90년, 91년, 2005년, 2008년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포상 보류한 이유는 광복 이후의 행적 때문이었는데, 네,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8년 4월에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 기준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활동을 했더라도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포상할 수 있도록 이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이 기준을 변경하기 전에 어떤 명분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래서 당시에 2017년에 국가보훈처는 이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뭐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 기준 변경과 관련한 연구 용역을 발주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포상까지 이어졌는데, 이 중요한 것은 이 손용우 씨의 조선공산당 활동이죠. 우리가 단순히 해방 이후의 역사에서 45년, 6년, 7년, 8년까지 이 조선공산당이 해방 이후 남한에서 벌였던 그 수많은 공작들, 그리고 수많은 뭐 파업이라든가 여러 사건들을 보시면 조선공산당이 얼마나 악랄한 방법으로 이 대한민국이 건립되지 못하도록 각종 선거 방해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말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고 또 분열시키고 또 각종 폭동을 일으켰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 이 조선공산당의 어떤 활동, 그 당시의 역사를 조금 보면 우리가 뭐 사회주의 활동을 했다, 이 정도가 오늘날 우리가 이 민주화된 이 사회에서 뭐 잠시 뭐 20대 청년 시절에 아주 뭐 사회주의 이런 이념에
잠시 빠져서 뭐 시위 정도 한 이 정도 수준으로 볼 내용이 아닙니다. 당시 공산당이 일으켰던 여러 폭동이라든가 뭐 대구 폭동, 정판사 사건 이렇게 보시면 뭐 죽창으로 사람을 찌르기도 하고 경찰서를 습격을 하고 그리고 민간인을 뭐 돌로 쳐 죽이고 뭐 이런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노조나 뭐 여러 조직을 통해서 정말 이 남한 사회를 분열로 일으키고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의 설립을 방해했던, 그리고 그 배후에는 소련이 있었죠. 소련의 지령을 직접적으로 받아서 이러한 일들을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뭐 사회주의 이념에 잠시 빠졌던 이 젊은 시절의 치기 뭐 이런 것들로 가볍게 볼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문제에 있어서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뭐 손혜원의 부친인 이 손용우 씨의 행적에 뭐 다른 행적이 발견됐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행적을 부인하는 뭐 다른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든지 뭔가 새로운 사실이 새롭게 등장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과거에 이미 90년 이전에 86년 이때쯤에 다 드러난 사실, 또 반박, 그러니까 지금 다 이미 과거에 다 드러난 사실을 가지고 지금 기준이 바뀜에 따라서 예전에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은 인정해주는 이런 기준 변경에 따른 이런 포상입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당시 과거에 떨어졌던 이유, 그 손 씨의 행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1945년 12월에 조선공산당 공산청년동맹 서울지부 가입했다라는 것. 이것은 1989년에 가평경찰서장의 사실조사 회보서를 통해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1990년 성북경찰서장의 사실조회 회보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947년 말에 입북해서 1948년에 난파되었고 지하 공작을 했다. 그리고 6.25 당시 북한 중앙정치국과 재접선 활동 후에 남한에 잔류했다라는 이런 증언이 있었다. 또 1986년 8월 치안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1949년 4월 14일 보안법 위반으로 구류 2일을 살았고 6.25 당시에는 조선노동당 가평군 설악면 당가 1, 2 세포책으로 활동했다라는 이런 증언들이 있었다. 자, 이것이 지금 치안본부, 가평경찰서, 성북경찰서의 각각의 사실조사 내용입니다. 이것의 근거에 따라서 보훈처는 심사를 했는데 탈락을 시켰겠죠. 자, 반대로 손 씨 측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사실과 다르다. 내가 어떤 잠시 뭐 이런 활동을 했지만 전향을 해서 나는 경찰에 도움이 되는 일을 했었다라는 이러한 반박 자료를 내는데, 자, 1985년에 손 씨 측은 전직 경찰 2명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이 2명으로 하여금 해방 이후에 자신의 행적을 보증하게 하는 소명서를 보훈처에 제출을 합니다. 자, 전직 경찰 총경 출신인 이 A씨는 소명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용우 씨는 해방 후 좌익 학생 운동을 하였으며 이후 전향하여 내수하에서 이모 형사와 연결돼 사찰요원으로 활동했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했고, 또 손 씨는 6.25 당시 나의 지시로 서울에 잔류해 정세를 관망하였고 그가 제공한 정보로 공산당 부역자를 소탕했다 라고 하면서 손용우 씨가 전쟁 때 고향에서 공산당에 부역했다라는 것은 언어 도단이다 라고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또 다른 손 씨가 내세운 전직 경찰 B 씨는 이 소명서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손용우는 좌익 소탕에 협력하였고 6.25 전쟁 당시 공산당에 부역하지 않았다. 또 1.4 후퇴 때 부산에서 그와 재회한 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진술을 했습니다. 손용우 씨 본인도 본인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1992년에 청년기 시절 일시적 탈선으로 인한 과오가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
또 1948년 좌경 사상을 완전히 청산하고 오직 생업에만 종사했다라고 이렇게 소명을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찰서에서 이 사람이 조선공산당 활동을 했다라는 어떤 내용이 있고 사실 조사 내용이 있고 이것을 반박하는 이 손시책이 내세운 어떤 보증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보증인들의 진술 2건이 있습니다. 자, 과거 6차례 심사에서는 이 증인들의 증언보다는 이 치안본부와 경찰서의 사실조사 내용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포상을 하지 않은 것이었죠. 그러나 지금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 똑같은 사안 그리고 똑같은 증언들을 두고 바뀐 기준에 따라서 지금 이 경찰서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있었던 사실조사 내용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손시책이 내세운 이 보증인들의 말을 더 신뢰하면서 포상을 허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018년 광복절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이 손용우 씨에게 수여를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더 키우고 있고 자꾸 논란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 국가보훈처의 굉장히 모호한 태도 그리고 정보 공개를 하지 않는 데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보훈처는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 기준을 개선했다. 연구 용역을 줘서 거기에 따라서 이 개선한 결과로 이런 포상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공개를 해야죠. 이 용역 연구 국민 세금을 들여서 돈을 주고 이것에 대한 어떤 연구 결과를 내놔라 라고 이렇게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른 어떤 보고서 내용은 당연히 공개가 되어야죠. 그리고 대부분 이 정부 기관에서 연구기관에서 이러한 용역을 받아서 내는 이 보고서들은 대부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보훈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안 한다라는 거죠. 자, 저도 개인적으로 이 국가보훈처에 정보 공개 신청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 기준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해달라라고 정식 요청을 했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개인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라는 내용인데 이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죠. 왜냐하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리고 공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국회에서도 지금 피우진 보훈처장을 상대로 해당 연구 용역 보고서 공개해라 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끝끝내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보훈처의 뭔가 숨기기 바쁜 이런 태도 때문에 이 부분이 이 논란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공개를 못할까요? 자, 지금 이 연구 용역을 보면은 사실은 조금 감추는데 무슨 이유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시 이제 국회에서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보훈처에서 이제 자료를 입수해서 보면은 자, 2017년 7월에 독립유공자 포상 범위 및 기준 개선 방안 연구 용역에 이제 착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참여한 연구진 6명 중에 3명이 과거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이제 문 대통령이 정부 기관장으로 임명한 이런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 용역 자체가 굉장히 중립적이지 못하고 이 문재인 정부 입맛에 맞는 그런 결과를 갖다 바친 이러한 결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것은 이 어떤 연구 내용 자체가 뭔가 편향적인지 어떤지는 공개해보면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왜 공개를 못합니까? 공개를 해서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포상 기준을 변경했구나. 그 변경한 배경 자체가 타당하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왜 이런 것을 공론화시켜서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판단을 받는 얼마든지 판단 받으면 될 일을 왜 이것을 감추어서 왜 공개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지 참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2006년부터 중앙부처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각종 연구 용역은 정책 연구 용역 관리 시스템 프리즘이라는 이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공고하고 있습니다. 다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정부 세금을 들여서
보고서를 내놔라라고 이런 지시한 내용인데 당연히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는다. 저는 이런 보훈처의 이러한 태도가 계속 논란을 낳는다. 그렇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이 내용을 공개를 해서 정말 이 손용우 씨에 대한 건국 훈장 수여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저는 훨씬 논란을 줄이는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